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냉전 체제를 들어갈 건데요. 서양사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앞에 강의에서 제가 그 2차 대전 관련된 그거를 교재를 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교재 먼저 보고 냉전 체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8쪽이라 갈 수 있겠고요. 경제공황이 터졌네요. 그죠? 자, 경제공황은 세 번째 줄에 1929년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 정도 밑찍으시고요. 각국의 대응, 미국 발표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자, 밑찍어 놓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설명이 됐던 겁니다. 용어 확인하십시오. 농업조정법, 테네시강 계곡개발공사, 와그너법, 설린외교 다 설명이 됐고요. 영국 갑시다. 영국 같은 경우는 블록경제. 그 중에 파운더 블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번에 밑찍어 놓을게요. 자, 맥도널드 거국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번에 프랑블록 밑줄 그시면 되고요. 니은번에 인민전선 내각 요거 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밑에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되면 특징에다가 발표할 건데요. 자,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 지상주의를 외치고 있었고 군국주의 정권이었었고 이 경제공황의 위기를 침략전쟁을 통해서 극복해보겠다라고 주장했었던 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죠. 자, 오른쪽에요.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 승전국입니다. 자, 기억번 밑찍으시면 되고요. 니은번 밑찍으시고 별표하십시오. 자, 로마로 진군한 시점이 1922년인데 연도까지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경제공황 전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알바니아가 자꾸 저항을 하니까 거기를 침략을 하는데 자, 알바니아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에티오피아 침공. 자, 이거 밑찍으시고 별표할게요. 쌤이 앞에서요. 필기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침공 여기에서 패배했다라고 썼는데 이탈리아가 패배한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자, 당시에 자,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메넬레크 2세. 자, 이 메넬레크 2세가 자,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침략을 막아낸 거죠. 자, 그 침략을 막아냈었을 때 아도와 전투. 자, 아도와 전투. 자, 이거를 승리로 끌면서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 침략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1896년 요 무렵이야. 그러니까 몇 세기 상황이야? 19세기 상황입니다. 그럼 19세기에 요 전투에서는 이탈리아가 패배한 겁니다. 됐죠? 에티오피아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다시 또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침략이 나타났는데 요 시점이 1935년이고 36년. 결국은 누구의 점령을 받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점령을 받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 두 번의 시기에 있어서 19세기와 20세기인데 자, 여기 때는 이탈리아가 진 거고 이때는 에티오피아가 진 거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은요. 그 아프리카 관련된 단원이 따로 나오는데 그 아프리카 관련된 단원에서 교재는 자, 어디냐면은 몇 쪽이냐면 자, 115쪽 가게 되면은요. 115쪽에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게 되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별표해 볼까요? 메넬레크 2세가 정치를 잘했다. 즉 근대화 운동에도 성공을 했고 자, 나름의 여기 이탈리아 침략을 막아냈는데 그 전투 이름이 바로 아도와 전투입니다. 자, 이게 1896년도 요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서는 어쨌든 얘들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랬다가 20세기에 와서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이탈리아 침략에서는 결국은 자, 먹힌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되면 229쪽이요. 독일로 가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에서 패전국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총선거에서 승리했네. 얘들은 쿠데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디귿번에 배상금 지불 거부 선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일란트를 침공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런던 회담 이후에 군부 세력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고 그들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침략 전쟁을 하게 되죠.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33년도에 탈퇴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7년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5년도에서 36년도까지 에티오피아를 침략해서 거기를 점령했었을 때 국제사회가 막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할란다. 라고 이제 37년도에 이 탈퇴를 한 거죠. 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대외 침략에 반공협정이라는 게 일단 체결되네요. 자, 그래서 디귿번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독일의 침략으로 가게 되면은 오스트리아를 먼저 합병을 하고 미넨 회담을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자, 독일이 폴란드의 회랑이라는 동네를 달라고 했는데 영프가 이걸 거부했죠. 그래서 당시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놓고 곧바로 자, 폴란드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배경은 이제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게 이제 2차 대전의 직접적 배경입니다. 자, 1차 때는요. 사라예보 사건. 이게 이제 전쟁의 직접적 배경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전쟁 전개 과정 쭉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핵심 체크에서 게르니카라는 그림 자료가 보이는데 게르니카 자, 사진 자료 별표해 놓으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독일이 영국과의 어떤 전쟁에서 장기전이 됐기 때문에 전쟁에 더 많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련을 결국 침공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깬 거죠. 자, 전쟁이 더욱더 커진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 헌장, 태평양 전쟁 쭉 내려가셔서 미드웨이 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을 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쭉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요. 이 전쟁 중에 회담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있는데 이 카이로 회담은 일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4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과달카날 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고 미국이 참전한 다음에 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 43년도에 과달카날 해전에서 각각 태평양에서 일본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일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국가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야, 우리 일본과 함께 뭉쳐서 서양 세력을 함께 막는 게 어때? 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이게 대동아 공영회의라는 게 이제 43년도에 열리게 되는데 그 대동아 공영회의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게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은 일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영 중의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회담을 하면서 일본을 뭐 하자? 밟아버리자. 좋아. 그럼 일본의 식민지는 어떻게 하지? 뭐 독립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이 최초로 약속됐던 게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그 다음에 테헤란 회담. 이 테헤란 회담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나라 문제를 논의했었던 거냐면 소련의 문제를 논의했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 독일의 문제. 독일 문제를 논의했었던 건데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연합군들이 왜냐면 독일이 유럽 전역을 다 장악했으니까 연합군들이 자, 어디래요? 유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중해 쪽을 통해서 들어갈까 아니면 대서양 쪽을 통해서 들어갈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 대서양 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44년도에 결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테헤란 회담은 적어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회담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흐름 잡으시면 되고요. 얄타 회담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대일전 참전을 약속했었고 그 참전 약속은 실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8월 8일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합니다. 자, 포츠담 선언은요. 카이로 회담 있잖아요. 그걸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 일본이 이제 거부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겁니다. 그 정도. 자, 그다음 밑에 전쟁 이후에 전후 처리를 보면 독일은 분단이 됐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서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독 정부도 따로 만들어지게 됐고 동서독이 분단이 되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미 군정의 통치를 받다가 디귿범위 찍을게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주권을 돌려받았고요. 오스트리아는 4개 국가의 공동 관리를 받다가 중립을 조건으로 55년도에 주권을 회복받습니다. 오른쪽에 국제연합 특징에다가 별표하십시오. 국제연합의 특징, 유엔군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참여했었다는 거, 그 정도. 밑에 3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한 박스가 있는데 자, 그거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한 번씩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탕후드라 1번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서 탕후드라 2번 왕별표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탕후드라 3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탕후드라 4번도 조그맣게 별표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용어들 읽어보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탕후드라 5번 지도는 별표는 필요 없고요. 한 번만 이게 2차 대전이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탕후드라 6번 별표할 건데 6번에서는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각각의 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해설된 부분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238조 들어와서 2차 대전 이후의 어떤 국제 질서 이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가볼까요? 1차 대전 이후의 자 국제 질서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체제.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는 냉전 체제라는 게 형성이 될 건데 이 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자 배경을 보면은요. 자, 소련에 의해서 동유럽 지역이 자, 동유럽이 뭐 되느냐면 공산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동유럽 지역이 전부 다 공산화가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내전을 자 소련이 지원한 겁니다. 이게 유럽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유럽을 반띵을 했었을 때 자 여기를 동유럽, 여기를 서유럽이라고 한다면 이 소련이요. 동유럽 쪽에 계속 세력을 넓혀서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무슨 화시킨 거예요? 공산화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그리스. 이 그리스의 내전을 또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공산화될 위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자,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유럽이 전체가 다 공산화가 돼버린다면 자신들이 자 고립될 거 아닙니까? 대서양 바다에서 방패막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자기의 보호 장벽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서유럽은 절대 공산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미국 대통령 자 당시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 소련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유럽 지역을 이런 식으로 다 공산화시키면 이거 너무하는 거지. 나도 그러면 서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한다 라고 공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죠. 자,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한테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하게 나는 너와 함께 싸울 생각이 있다 이런 겁니다. 네가 자꾸만 유럽을 공산화시킨다면 아직 공산화가 되지 않은 서유럽 지역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마 일종의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자, 이렇게 성립된 체제가 바로 냉전 체제라는 겁니다. 콜드와죠. 그럼 이 냉전 체제에서 소련 중심의 자 공산 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 자유 진영이 자 이렇게 자 대립을 할 건데 냉전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콜드와인데 차가운 전쟁 그러니까 화력을 사용하는 실제 무기가 쓰이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자 발발 직전의 어떤 긴장 상태 자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냉전 체제를 한다면 미국 중심의 자 똘마니들, 자 소련 중심의 똘마니들이 함께 뭉쳐서 서로게 힘겨루게 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자 누가 있었다고요? 자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트린을 발표했냐면 트루먼 자 독트린을 1947년도에 자 발표하게 됐고 이 트루먼 독트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냉전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그럼 서유럽을 돕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멀로 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멀로 독트린, 자 멀로 선언은 1823년인데 이 멀로 선언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아메리카는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너희들도 이쪽 유럽에 개입하지 말아라. 아니야. 서로가 간섭하지 말자. 고립주의 외교. 이게 이제 멀로 선언이야. 그런데 뭐라 하겠습니까? 나 이제 유럽에 개입할 거야. 결국 트루먼 독트린은 멀로 선언을 완전하게 지금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냉전의 시작이죠. 그래서 서유럽을 지원할 겁니다. 그 서유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마셜 플랜은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그 해에 곧바로 마셜 플랜이 나오죠. 47년. 그럼 이 마셜 플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끼리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좋아. 그럼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도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경제적 지원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뭘 만들게 되냐면 코메콘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코메콘. 이 코메콘은 소련 중심의 자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경제적 협력기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본다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걸 우리가 이제 나토라고 하는데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군사기구입니다. 군사기구. 그랬더니 얘네들도 뭘 만들게 되냐면 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바르샤바 자 조약기구를 만들었는데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자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자 무슨적 대립이죠? 군사적 대립. 자 그다음에 마셜 플랜과 코메콘 뭘 대립? 경제적 대립. 그럼 정치적 대립. 여기에 트루먼 독트린 이것 때문에 발표된 건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요거를 정치적 대립이라 합시다. 뭐가 있었냐면 코민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코민 포럼이라는 게 47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얘는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산당 정보국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요. 1국가 1공산당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무조건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 공산당들끼리 자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산당 정보국. 코민 뭐라고 한다고요?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하나 정리할 건데
코민테른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코민포름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민테른은 1917년, 자, 아니면 1919년, 자, 그 다음에 코민포름은 1947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걸 주도했었던 건 누구냐면 레닌이고요. 요걸 주도했었던 건 누구냐면 바로 스탈린입니다. 자, 스탈린. 자, 그 다음에 코민테른은 도대체 뭔데요? 자, 이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즉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 자, 그들이 이제 모여서 단합대회 회의 같은 걸 하는 건데, 자, 국제 노동자 대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공산당 정보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코민테른이냐, 자, 코민포름이냐, 자, 각각의 용어, 자,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 만든 시점, 요거는 1차 대전 이후고요. 요거는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됐죠? 정확한 연도는 19년도와 47년도에 각각 만들어지게 되죠. 코민테른, 코민포름.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시점에 요 구조에서 그러면 트루먼 독트린과 코민포름은 정치적 대립, 마셜 플랜과 코메코는 자, 경제적 대립,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자, 군사적 대립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전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 냉전 체제에서 냉전 속 열전이 자,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 이 콜드와 차가운 전쟁, 화력을 이용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냉전 체제 속에서 실제 화력을 사용하는 일부의 열전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냉전 속 열전의 첫 번째, 자, 베를린 봉쇄. 이 베를린 봉쇄는요, 1948년 해서 49년까지 1년간 이제 지속됐던 게 베를린 봉쇄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여기 있는 이 미국이 나 서유럽에 개입하겠다.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나는 개입할란다. 라고 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이잖아요. 트루먼 독트린 직후에 같은 연도에 곧바로 무슨 플랜이 나왔어요? 마셜 플랜. 그럼 이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 다시 보면 독일만 이야기할게요. 독일은요. 이게 독일이라고 한다면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국들이 자, 반띵을 해서 들어왔죠. 여긴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미영프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누가 들어왔습니까? 소련이 들어왔죠. 소련이. 자, 그래서 분할 점령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분할 점령을 했는데 수도인 자, 베를린. 요 베를린은 연합국들이 공동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나라가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4개 나라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미영, 푸소 4개 나라가 들어서 베를린을 공동 관리하는, 여기 수도니까 수도를 공동 관리했어. 자, 나머지 땅덩어리는 자, 반띵을 해서 서독과 동독으로 자, 관리를 분할해서 관리했고요. 아무튼 자, 이쪽에 4개의 나라가 동시에 들어와 있는 이 구조인데 미국이요. 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트루먼 독트린 발표하고 마셜 플랜이 나와서 서유럽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그럼 이쪽에 있는 서독 땅에 대한 경제 지원, 여기에 대한 뭐를 단행했냐면 화폐 개혁. 아, 서독의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화폐를 자, 이렇게 개혁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동독과 서독 사이에 어떻게 돼요? 화폐의 어떤 이원화 현상. 결국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될, 아예 분단으로 이제 굳어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독과 소련이 야, 그건 안 되지. 화폐 개혁을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여기 서쪽만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반대하니까 미국이 알았어. 너희들 의견을 수용해 줄게. 라는 게 아니라 화폐 개혁을 그냥 추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열받은 겁니다. 소련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베를린을요, 봉쇄시켜버린 거예요. 아까 미영, 푸소 4개 나라가 함께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를린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고립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베를린 봉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시에 자, 미영, 푸 얘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비행기로 자, 이렇게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자, 그런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 베를린 봉쇄가 바로 첫 번째 냉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속에 벌어진 열전 첫 번째 냉전의 배입인 거죠. 아무튼요, 베를린 봉쇄.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자, 건설이 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은 1961년도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과 베를린 봉쇄는 냉전의 산물이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자, 6.25 전쟁. 이 6.25 전쟁이 또 베를린, 냉전의 또 하나의 배입이죠. 2년간의 다툼의 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 이 쿠바 미사일 사태 같은 경우는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쿠바라는 나라가 여기 있는데 이 쿠바라는 나라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예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는데 그 미서 전쟁. 그러니까 1898년도에 미국과 서바나, 이 서바나가 한자를 에스파냐를 서바나라고 썼는데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 이게 바로 미서 전쟁입니다. 그럼 그 미서 전쟁의 결과의 값으로 에스파냐가 패배하고 자, 미국은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뺏어가요. 그 대표적인 게 필리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쿠바입니다. 그럼 쿠바를 미국이 가져갔는데 미국은요, 얘들한테 1902년 요 무렵에 자치권을 줘요. 자치권을 주면서 자, 얘들을 사실상 독립국가로 이제 독립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독립국가를 인정했지만 당시에 이 쿠바의 이 대통령, 자, 이들을 선출할 때 미국이 계속 개입을 해요. 미국이 계속 개입을 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자, 계속 갖다 놓는 겁니다. 즉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정 간섭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60년대에 와가지고 자, 여기에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좌파 정권이 만들어졌는데 그 좌파 정권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미국의 말을 잘 안 들어. 자, 미국은 쿠바를 계속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계속 앉혀놨는데 어느 순간 자, 미국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자, 장난해? 야, 내 말을 왜 안 듣는데? 라고 이들의 내정 간섭을 더 심화시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이 쿠바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련아, 자, 여기 우리 쿠바 땅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는 게 어때? 그 미사일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은 자, 누구를 다이렉트로 견제합니까? 미국을 다이렉트로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소련이 그래? 좋은 생각인데? 라고 미사일을 여기다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어이 장난하십니까 너네들? 야 쿠바, 야 소련 장난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핵 무기를 사용한다. 자, 이거 또다시 세계대전을 갈 수 있다. 라고 계속 위협하게 됐고 자, 이런 긴장감이 막 고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소련의 집권자가 누구냐면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가 알았다. 내가 그러면은 자, 철수하마. 그래서 이게 철수가 되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의 냉전 속 열전, 냉전의 산물이었었던 겁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자, 뭐가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자, 요것들이 베트남 전쟁은 이제 60년에서 1975년 요때까지인데 요것들이 전부 다 뭐의 산물이냐면 냉전의 산물인 겁니다. 냉전의 산물. 됐죠? 자, 그런데 냉전이 한참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구조에서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8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던 미국이요. 미국은요. 베트남 전쟁에 64년부터 개입했거든요. 64년도에 자, 미국이 개입했었을 때 1968년도에 구정공세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일단 베트남에 자, 이렇게 17도선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좌익 정권입니다. 여기는 좌익 정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익 정권인데 이때 여기 있는 이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우익 정권, 이 베트남 우익 정부, 자 이렇게요. 이 우익 정부가 베트남 남쪽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탄압한 거예요. 좌익 세력들을. 그러니까 그 좌익 세력들이 우리를 왜 탄압하는데? 라고 하면서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이걸 줄여서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하는데 베트콩을 결성한 겁니다. 그럼 베트콩을 결성한 게 60년인데 베트콩을 결성을 해서 우익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좌익 정권이었었던 이 북쪽에 있었던 호치민, 자, 얘네들이요 여기를 도와준 거예요. 누구요? 베트콩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밀리냐면 얘가 밀리는 겁니다. 얘가 밀리니까 자, 미국이 아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제 사건 하나를 날조해요. 통킹만 사건. 없는 사건인데 통킹만 쪽에서 미국 배가 베트콩들의 어뢰 공격을 받았다라고 거짓 사건을 날조하고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했는데 요 미국이 참전했었을 때 68년도에 구정공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구정공세가 어떤 거냐면 당시 베트콩들이요 미군한테 제안한 겁니다. 어이 미군, 우리 다음 달에 몇 월 며칠에 이제 까치까치 설날인데 구정. 그 구정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인데 자, 여기 민족 명절이니까 서로 무기 내려놓고 좀 쉬는 게 어때? 라고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때 미군이 오케이 콜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약속된 날짜에 무기를 내려놓고 자, 편하게 이제 휴식을 좀 즐겨볼까? 라고 했는데
베트콩들이 기습적인 공격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군에게 이 구정 공세가 미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됐고 당시 미국 내에서는 그전에도 물론 반전 여론이 있었겠지만 구정 공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었었던 닉슨은 알았어 뭐 해줄게? 철수해줄게. 결국 이제 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어서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얘가 뭐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냐면 냉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냉전을 완화시키는 역할. 그러면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게 69년도잖아요. 자, 냉전의 시작은 뭡니까? 트루먼 독트린이죠.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 의한 나 유럽에 개입한다 라는 게 냉전의 시작이었었고 냉전의 완화를 가져온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얘네들 베를린 봉쇄, 베를린 장벽, 6.25 전쟁, 쿠바 미사일 사태 얘네들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시점 왜냐면 닉슨 독트린은 중간에 발표된 거니까 그럼 베트남 전쟁의 시작 이런 것들은 냉전의 베이비라면서요. 냉전 속 산물이라면서요. 냉전 속 열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무슨 독트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닉슨 독트린 이전에 나와야 되는 산물이다. 자, 계속 마무리해보면 이번에는요. 이 냉전이라는 게 점차 이제 약화되면서 탈냉전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탈냉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탈냉전, 다극화. 냉전은 누가 지금 대립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소련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함께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극체제라고 합니다. 양극체제. 그러니까 냉전체제는 양극체제. 즉 미국이라는 하나의 극이 있고 소련이라는 하나의 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체제인데 그 양극체제가 약화돼요. 약화되어서 다극화로 갑니다. 그 다극화로 갔었을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제3세계가 등장을 해요. 그럼 제3세계라는 아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인데 즉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었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의 신생 독립국들 그들이요 뭐야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히다가 다시 또 네 똘마니가 되라고? 됐어. 난 너희 똘마니 하지 않을 거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갈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제3의 독자 노선 중립 노선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했었던 이게 바로 제3세계들입니다. 그럼 이 3세계가요. 결성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회의 이름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콜롬보 회의가 있었어요. 콜롬보 회의. 이 콜롬보 회의는 1954년이고요. 그 다음에 반둥 회의가 있었는데 반둥 회의는 1955년이고요. 콜롬보 회의와 반둥 회의에서 각각의 평화원칙 10원칙 아니야 여기가 5원칙 여기서는 10원칙 평화원칙 5원칙 평화원칙 10원칙 그러면 콜롬보 회의와 반둥 회의 이걸 통해서 몇 세계가 출범되는 거라고요? 제3세계가 출범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세계를 쫙 만들어서 멋있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식민 지배를 원치 않는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다. 나는 미국과 소련의 예스맨을 하지 않겠다. 니들이 시키면 무조건 예스를 따르는 그런 똘마니가 아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큰 소리 빵 치면서 3세계를 지금 만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콜롬보 회의와 반둥 회의를 통해서 지금 3세계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세계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단합대회를 열고 회의를 계속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3세계가 정작 출범이 됐는데 회의를 못 여는 거야. 왜? 회의를 갑자기 열었다가 미국의 소련에 직접적인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국가에서 열리면 그들이 간섭할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회의를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콜롬보 회의와 반둥 회의를 통해서 신생 독립국이 만들어졌고 얘들이 1차 비동맹 회의를 드디어 열기는 여는데 어디에서 열었냐면 베오그라드.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게 돼요. 아니 베오그라드는요 유럽 아닌가요? 이거 유고 연방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럼 유고 연방에 있는 도시인데 아니 제3세계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국가에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지금 유럽에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유고 연방과
유고 연방 및 자, 프랑스의 독자 노선. 당시 이 유고 연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티토라는 자, 집권자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티토라는 집권자가 소련과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소련, 야, 마음에 안 드는데 스탈린과 이제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갈 거야. 야, 내가 왜 네 밑에 들어가야 돼? 서로 대등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너한테 지금 허리를 굽신거려야 되지? 됐어. 나만의 독자 노선을 걸을 거야. 라고 티토가 큰 소리 치고 빵 치고 나온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얘도 이제 고립된 거죠. 국제사회는 지금 냉전 아니면 3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3세계들한테 야, 3세계들아, 너네 저 출범을 했는데 막상 회의 열라니까 지금 떨고 있지? 불안하지? 에이구, 이리 와. 내가 회의 장소 열어줄게. 여기서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고연방의 티토는 제3세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을 다시 뭐 하려고요? 예, 과시하기 위한, 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회의하세요 라고 된 겁니다. 그래 결국 1차 비동맹 회의는 어디에서 열리게 된다고요? 베오그라드. 유고연방의 베오그라드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죠. 자, 어쨌든요, 3세계가 출범이 됐고 그들이 회의를 열었어. 그러면서 하나의 극이 생긴 겁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에서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양극의 힘은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즉 탈냉전 다극화로 가고 있죠. 첫 번째, 자, 몇 세계의 출범? 제3세계의 출범. 자, 요거 확인하십시오. 제3세계. 이게 출범되는 과정에서 열렸던 회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컬럼보 회의와 반둥 회의. 반둥 회의는 왜 반둥 회의입니까? 반둥에서 열렸기 때문에 반둥 회의겠죠. 정식 명칭은 뭘까요? 아시아점 아프리카 회의입니다. 그래서 AA 회의가 정식 명칭입니다. 다시요. 반둥 회의는 다른 말로 무슨 회의라고 한다고요? 아시아점 아프리카. 그래서 AA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회의, 즉 반둥 회의를 통해서 3세계가 출범이 됐고 그 3세계들의 첫 번째 비동맹 회의는 어디? 유럽에서 열렸다. 베오그라드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 나 미국에 똘마니 하지 않을란다. 라고 이제 독자 노선을 선언하는데 60년대에 가서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거든요.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더 이상 미국한테 우리가 굽신거릴 이유가 없겠군. 이렇게 이제 독자 노선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소련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 얘는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하나의 세력, 소련 중심의 세력이 이제 점차 약해지는 또 하나의 배경, 다극화로 가고 있죠. 세 번째 간다라면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ECSC 자 그리고 EEC 자 그다음에 EC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데 요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미국이요 유럽을 도와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를 도와주마. 마셜 플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셜 경제적 지원 정책. 그 마셜 플랜에 경제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계속 자 따라가야 되는 내정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미국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의존을 즉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뭉쳐보자 시작. 그래서 유럽 석탄 경제 공동체, 유럽 석탄 경제 공동체 이게 이제 ECSC인데 이게 쭉 발전되어서 EEC 자 그다음에 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발전이 돼요. 자 이게 50년대와 6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미국한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게 뭐로 발전되냐면 유럽연합으로 발전돼요. 그럼 유럽연합으로 이렇게 발전되는데 유럽연합은 1993년입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자 마스트리히트 자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연합이라는 게 자 출범이 됐는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2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게 92년, 유럽연합은 93년, 나중에요.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그 유로화가 1999년이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소련이라는 이 표현은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나라가 함께 뭉쳐서 연방체가 된 게 소련인데 1922년도에 소련이 결성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차 대전에서는 1차 대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소련이라는 단어가 아예 언급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럼 얘가 언제까지 가느냐? 1991년도에 해체가 되거든요. 그럼 소련이 해체되어서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나라로 다시 쪼개져요. 그러면 91년도에 양극 체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양극 체제. 양극 체제라는 걸 냉전 체제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이게 양극인데 하나의 극이 사라졌잖아요. 소련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91년도에 소련의 해체는 곧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거다? 냉전의 해체거든요. 그럼 냉전의 해체인데 91년이네요. 유럽연합에 출범된 건 93년이거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92년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유럽 경제 공동체들, 즉 ECSC나 EEC나 EC 얘네들은 냉전 속에서 다극화에 하나의 영향을 끼친 부분이라면 유럽연합은 이미 냉전이 뭐된 이후에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이제 출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유럽 경제 공동체.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신흥 공업 국가들이 막 성장을 해요. 자, 신흥 공업 국가들이 자 성장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자 여기 있는 신흥 공업 국가 일본이라든지 자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좀씩 이제 벗어나는 자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닉슨 자 독트린이 드디어 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었던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자 베트남에서 철수가 자 시작됩니다. 됐죠? 철수 시작됐다. 그래서 완전하게 철수한 거는요. 완전하게 철수한 거는 1973년입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핵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자 중국의 UN 가입이 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71년도에 자 UN에 가입을 해요. 자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UN 가입을 승인해줬다. 네 번째 간다라면 닉슨이 자 어딜 방문하면 닉슨의 자 소련과 중국을 자 이렇게 방문합니다. 72년도에 이거 외에 자 당시에 소련의 자 서기장이었었던 자 브레즈네프 그 브레즈네프와 전략적 무기 감축 협상 자 전략적 무기 감축 협상이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될 건데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썰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것들이요 자 뭐에 닉슨 독트린의 자 결과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자 뭐를 완화시켰다? 냉전의 자 완화를 가져왔다더라. 자 냉전의 완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요 시점에서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들이 이제 뭉쳐 있는데 이 공산주의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시장경제에 맡겼고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획경제체제, 중앙정부가 모든 자 생산량을 통제하죠. 자 그래서 계획경제체제 이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거나 대충 일을 하거나 시간만 똑같으면 즉 예를 들어 집단농장을 예를 든다면 집단농장에서 하루에 뭐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일을 할 건데 자 열심히 일을 하거나 대충 일하거나 뭐 쉬엄쉬엄 자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대충대충 놀면서 일하거나 나중에 시간이 똑같이 10시간이라 하면 배급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연락에 지금 막 수업을 듣고 있고 누구는 계속 졸고 있다가 자 잠깐 또 자 어떻게 공부하는 척 시간만 때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에서는 점수를 똑같이 준다. 그럼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결국은요. 계획경제체제에서의 한계점은 뭐냐면 생산 의욕이 자꾸만 저하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산 의욕이 자꾸 저하되어서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게 돼요.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다? 안 되겠다. 이 공산주의 별거 아니네. 공산주의가 안 되겠네. 자, 공산주의가 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자, 붕괴되고 있다. 냉전에서 하나의 극, 한쪽 극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자, 붕괴. 일단 먼저 자,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자, 소련은요.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집권해서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혁 개방 정책을 자 펼치게 됩니다. 즉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걸 뭐라 표현했다고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서 동시에 고르바초프는 뭐라고 되냐면 동유럽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게요. 불간섭 선언. 동유럽에 대한 내정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뭐 하게 되냐면 민주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길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85년 이때 이후부터요. 아무튼요, 소련은 이때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정책, 시장경제를 도입한 겁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다. 아이야. 당시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이제 공산당 서기장으로 올라왔다가 90년대에 정치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재임을 하면서 소련을 즉 소비에트 사회주 공화국 연방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군부 세력들이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련 해체를 막아요. 그래서 군부 세력이 잠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시금 저지시켜요. 누가? 스탈린이. 아니면 옐친이. 옐친이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시 저지시킴으로써 여기 있는 실질적 집권자가 됐고 옐친에 의해서 소련이 뭐 되느냐면 해체가 됩니다. 그럼 옐친 대통령에 의해서 소련이 뭐 되었다? 해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르바초프가 해체 시도를 해요. 그래서 해체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까지 했고 해체 시도를 했는데 그걸 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막으려고 했으나 그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오히려 옐친에 의해서 저지가 되면서 옐친 대통령이 정치적 실권을 쥐고 소련을 해체시킨 거죠. 1991년. 그러면 소련 해체되면서 뭘 만들게 되냐면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독립국가 연합은 CIS라고 하는데 15개 나라거든요. 그중에 12개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요. 발트 3국. 여기 있는 발트해 주변에 있는 발트 3국은 제외됩니다. 이 발트 3국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인데 나라 이름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15개 나라가 해체되어서 다시금 CIS, CIS라는 독립국가 연합을 출범하는데 거기에 발트 3국은 빠져 있었다더라. 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소련도 개혁개방정책 그리고 소련은 나중에 해체가 됐네요. 소련 해체가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요? 냉전의 해체다. 중국 가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덩샤핑이요. 덩샤핑이 뭘 외치게 되냐면 흑묘론, 백묘론이라는 걸 외치게 되는데 흑묘론, 백묘론은 뭐예요? 검은색 고양이, 하얀색 고양이. 고양이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고양이는 뭘 잡으면 뭐예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묘자가 고양이 묘자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고양이, 하얀색 고양이. 결국 무슨 경제를 도입한 겁니까? 얘네들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독일에서요. 빌리 브란트. 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독의 서독의 이제 총리인데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정책이라는 걸 펼쳤는데 이 동방 정책은 마치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우호적 정책,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지원을 쌀 같은 걸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그런 햇볕 정책과 같은 게 바로 동방 정책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그러니까 서로 침략하지 말자. 동서독 기본조약.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다. 요게 이제 72년, 요게 73년 요때거든요. 그래서 1972년, 1973년, 70년대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었다. 즉 통일되기 위한 어떤 그 과정, 움직임인 거죠. 그 다음에 헬무트 콜. 헬무트 콜이라는 이런 총리가 있었는데 이 헬무트 콜이 베를린 장벽을 철거할 때 베를린 장벽 철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시점이 1989년이네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철거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될 겁니다.
통일이 되는데 통일된 시점은 1990년이죠. 1990년. 그럼 얘네들이 통일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뭐냐면 요거란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동유럽에 대한 내정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 이거의 자극을 받아서 얘들의 통일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됐고 그 결과 베를린 장벽도 철거되고 실질적 통일도 90년도에 이루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하고 헬무트 콜 두 명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올라갈게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유노조?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닌 자유노조라는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러면 이 바웬사는 특징이 뭐냐면 바웬사는 공산당 출신이 아닌 즉 공산주의 국가는요. 일당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정당 하나만 존재하고 물론 다당제이긴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산당에서 정권을 계속 잡아요. 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에서 정권을 계속 잡는데 비공산당, 그러니까 자유노조라고 하는 공산당이 아닌 비공산당 출신의 대통령이 바로 바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바웬사 이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체코슬로바키아. 이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하벨이 시민광장이라는 정당을 이제 만들어서 하벨이 당선이 될 건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고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993년도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쪼개지기 이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었는데 하벨 당선 이후에 93년도에 이들이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쪼개지게 됐다는 거. 이 정도. 또 하나, 루마니아. 아니다. 유고 연방 가볼까요? 유고 연방에서는요, 이 유고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였었죠. 티토가요, 장기 집권했는데, 티토가 사망을 하면서, 티토 사망 이후에, 민주화가 됐고, 유고 연방이 결국 뭐 되느냐면 해체가 돼요. 그래서 유고 연방이 해체돼서 여러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름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티토. 일곱 번째 간다라면 루마니아. 루마니아에 차우세스쿠가 있는데, 이 차우세스쿠가 독재자거든요. 그래서 이 차우세스쿠를 처형을 하고, 루마니아도 민주화되고 있다. 아무튼 사람 이름 루마니아에서 차우세스쿠, 유고연방에서는 티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하벨, 폴란드에서는 바웬사, 그리고 독일에서는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콜. 중국은 덩쇼핑,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 이들이 이제 공산주의 관련된 사람들이고 공산주의가 뭐 되고 있다?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냉전이라는 게 완전하게 뭐 된 겁니까? 냉전이 해체가 된 거네요. 냉전의 해체.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는 겁니다. 하나 더. 그럼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에서는요. 교토 의정서라는 게 1997년도에 채택이 되는데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하자.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시험에 나오나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뭐 교토 의정서를 비롯한 많은 협약문들이 있어요. 그 협약문들은 선택지로 나오긴 하는데 정답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와 관련된 선택지는 세계지리 걔들한테 양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정답이 아니다. 두 번째. 남북 문제. 이 남북 문제는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의 어떤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무역의 불균형 이런 걸로 인해서 또다시 무역적 충돌, 갈등 이런 문제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팔레스타인 분쟁. 이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경우는 그 서남아시아, 이슬람 쪽을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 가게 되면은 자, 카슈미르. 자, 카슈미르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자,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명칭만 한 번씩 읽어봐도 되는데 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배경이 뭘까요? 영토, 종교, 민족, 자, 그 다음에 자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 이념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념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냉전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념과 관련된 분쟁은 자, 없다. 그래서 영토나 자원이나 뭐 아니면 뭐 여기 있는 민족, 그 다음에 뭐 종교 이런 걸로 인한 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험에 나오는 분쟁은 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서양사가 자, 일단 마무리됐고요. 교재를 가게 되면 238쪽에 동유럽의 공산화 제목 밑 찍으시고요. 그리스의 내전 밑 찍으시고요. 그래서 냉전이라는 게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 냉전의 박스 별표할 건데 트루먼 독트린, 자, 코민포럼. 자,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 직후에 마셜 플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코메콘. 그 다음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 바르샤바 조약기구. 각각의 군사적 대립, 경제적 대립, 정치적 대립. 이게 냉전이고 냉전의 베이비. 자, 주요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 1, 2, 3, 4번 왕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냉전의 베이비들 왕별표. 밑에 냉전이 이제 점차 완화되는 하나의 자, 요인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3세계. 3세계의 특징에다가 별표할게요. 비동맹, 중립 노선입니다. 콜롬보 회의를 통해서 평화원칙 5원칙, 반둥 회의를 통해서 평화원칙 10원칙. 반둥 회의는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주요 국가들 AA 회의. 그래서 AA 회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제 이들이 3세계가 이미 출범이 됐습니다. 뭐를 통해서? AA 회의를 통해서, 즉 반둥 회의를 통해서 3세계가 출범이 됐는데 그들이 회의를 막상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회의를 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유고 연방의 티토가 야, 너네 3세계들 말이야. 나랑 함께 손잡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회의 장소를 열어준 거야. 그래서 1차 비동맹 회의는 유럽에서 열립니다. 베오그라드에서 열리게 되죠. 읽어받으시고요. 자, 유럽 경제 공동체는 ECSC, EEC, EC. 이거 명칭 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제 공동체 이러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유럽 연합 요거 별표하면 됩니다. 별표하시면 되고요. 유럽 연합.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출범이 됐고 93년도에 자, 유럽 연합으로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 반대를 설표하시고요. 하나만 체크할 건데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그러니까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이런 거거든요. 그럼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캐나다, 자, 미국, 자, 그리고 멕시코. 자, 멕시코에는 자, 풍부한 뭐가 있을까요? 예, 노동력이 있습니다. 풍부한 노동력. 미국은요, 자본과 기술이 축적돼 있어요. 자, 캐나다는요,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서로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무역을 합시다. 라는 게, 자, 나프타인데, 좀 아까 얘기했었던 뭐죠? 유럽연합 EU. EU에 대응한 일종의 뭐랄까요? 지역화입니다. 지역끼리 뭉치는 거죠. 밑에,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선언. 자, 후르시초프는 1956년에 평화공존선언을 합니다. 자, 3번 밑 찍으시고요. 미국도 방문했네요. 그 다음에 쿠바 미사일을 철수에 동의한 다음에 정치에서 실각할 겁니다. 자, 실각한 거는 64년이에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철수에 동의한 게 62년. 고치입니다. 그리고 실각한 거는 실제는 64년에 실각합니다. 아무튼요. 밑에 닉슨 독트린 영향에다가 왕별표 하시면 되고요. 닉슨 독트린 영향에 왕별표 하시고 그 다음에 냉전 완화와 다극화 그동안 봤었던 내용이 다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자, 붕괴 과정 가시면 소련, 고르바초프 밑 찍으시고 별표하십시오.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해체는 옐친 대통령에 의해서 해체가 됐다는 거. 중국은 덩쇼핑 밑 찍으시고 니은번에 흥묘론, 백묘론 밑 찍으시면 됩니다. 자, 독일의 동서독 기본조약. 자, 그 다음에 국제연합의 동시 가입, 요거 빌리브란트입니다. 왼쪽에요. 핵심 체크 쪽에 빌리브란트가 있을 거예요. 별표하시고요. 헬무트 콜도 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자, 폴란드로 가게 되면은 자, 바웬사 밑 찍으시면 되고요. 체코슬로바키아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당시 이제 소련이 동유럽을 내정 간섭을 막 할 때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68년인데 68년도 요 무렵에 자, 프라하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으나 소련에 의해서 강제 자, 진압이 됐고 나중에 하벨이 시민광장이란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요. 이걸 벨벳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벨벳이 뭐냐면 양탄자 있죠. 그 양탄자 위에 이제 부드러운 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벨벳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혁명, 즉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촛불 혁명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 벨벳 혁명이었었던 겁니다. 유고 연방 티토만 밑줄 그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자 밑줄 그으십시오. 오른쪽에 브레튼 우주회의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브레튼 우주회의는 2차 대전 막바지에 자 미국이 주도해서 열렸던 회의인데 이 브레튼 우주회의를 통해서 금본위 화폐제도, 그러니까 금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국가의 환율을 정하자라는 자 금본위 제도, 그 다음에 고정환율,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 기본통화로 미국 달러를 쓰자라고 채택했던 게 바로 브레튼 우주회의입니다. 그 브레튼 우주회의의 영향으로 출범된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자 IMF,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IBRT.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세계화가 나오는데 세계화는 WTO만 밑줄 그시면 됩니다. 쭉쭉 내려가셔서 경제블록은 기업과 니은, 유럽연합과 나프타 밑줄 그시면 되고요. 디귿과 리을의 아세안과 에이펙은 읽어만 보십시오. 현대문화로 가게 되면은요, 현대문화에서는 인간 소외 현상, 회귀화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학문과 예술에서 니은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것만 밑줄 그으십시오. 한 10년 전쯤에 한번 선택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뒤에는 나온 적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밑줄 그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개무시하십시오. 현대과학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무시하십시오. 자 밑에 국제문제에서는 국제분쟁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기억번 밑줄 그으시고요. 디귿번 밑줄 그으십시오. 기억과 디귿번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요.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 레이거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거노믹스가 기출 선지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거를 레이건노믹스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뒷장에 넘어가셔서 탐구대로 1번 별표하시고요. 탐구대로 1번 안에서 평화원칙 10원칙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10원칙. 탐구대로 2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오른쪽에 탐구대로 3번 왕별표하십시오. 탐구대로 3번에 멀로 선언 보이고요. 두 번째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입니다. 탐구대로 4번도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탐구대로 5번 자유무역체제 WTO 1995년도에 출범됐다. 용어만 확인하십시오. 탐구대로 6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자 제목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스트 리트 조약. 이걸 통해서 무슨 연합이? 유럽 연합이 자 출범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서양사를 일단 우리가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남은 기타사를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